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느바만 적중을 했네요. 그죠? 1등 디틈 아엔, 2등 에틀 프렌이 죽었고, 나머지 3등, 4등 적중하면서 4개 중에 3개 맞춰서 올킬은 실패했습니다. 올킬을 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죠? 야, 아쉽습니다. 물부도 다저스가 역전패를 당하네요. 다저스 역전패 당하고 캔자스 시티 경기 1회 만에 레이건스 타구 맞고 부상으로 교체당하고 참 야구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자, 느바부터 분석을 시작하고 MLB도 정말 열심히 오늘은 특별히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토론토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리턴 매치죠. 우선 양 팀의 동기부여 측면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동부 10등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이제 봐야 돼요. 더 이상 총력을 다할 이유도 없고 이 극단적인 시즌 오프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네소타 마냥 자고 일어났더니 주전들을 다 결장시켰죠, 미네소타가. 그래서 올랜도 마인이 굉장히 푸근하게 들어온 경기였잖아요. 저 역시도 라인업 뜬 것만 보더라도 이거 하면 올랜도가 많이 찍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랜도 경기 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푸근했던 그런 양상이 나오죠, 이 시즌 오프는. 근데 이제 마이애미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매치업이 된 겁니다. 반면 토론토는 오늘 올랜도도 같이 승리를 하면서 여전히 44승으로 똑같고, 애틀란타는 패배하면서 애틀과 1승 차이로 바짝 추격을 해내는 데 성공을 했죠. 즉 토론토는 5등으로 상승할 여지도 생겼고, 또한 패배하면 7등으로 추락하여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수까지도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동기부여 차이가 정말 넘사벽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이애미가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인 토론토한테 서력을 하기 위한 빡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마이애미가 토론토 상대로 3번 모두 다 졌기 때문에 4연전 한 시즌에 4번 맞붙는 거 수입당하고서 하면은 거의 완전 상성으로 다가오는 거라서 빡겜을 할 여지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올 시즌 상대 전적이죠. 올 시즌 3번 맞붙어서 3번 모두 토론토가 아주 가볍게 대승만을 했어요. 1차전에 저렇게 스코어 제가 다 적어놨죠. 모두 10점 차이 이상의 대승이었고, 더 주목할 점은 마이애미가 올 시즌 페이스 랭킹 1등 팀인 마이애미가 토론토 상대로는 100득점도 한 번도 기록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마이애미가 뭐 힘을 빼거나 뭐 놀아준다거나 그런 경기도 아니었잖아요. 마이애미 역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동기부여가 오늘과 달리, 이번 경기랑 달리 훨씬 더 투철한 상황이었음에도 121대 95, 26점 차로 그냥 찢어 발겼죠. 이는 굉장히 토론토 상대로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토론토 상대로 무려 3번씩이나 모두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 모두 100득점 미만으로, 그것도 페이스랭킹 1등 팀이 100득점도 못 넣으면서 다 무기력하게 대패만 당했다 라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살펴봤듯이 리턴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토론토랑 사실상 시즌 오프를 하는 게 상식적인 마이애미인데, 여기서 마이애미는 토론토에게 단 한 번도 비벼본 적이 없다라면은 심플한 접근이 되는 겁니다. 토론토 마인의 언더 둘 다 메인급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메인급. 근데 뭐를 좀 더 좋게 볼 여지가 더 있느냐? 토론토 마인을 좀 더 좋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 이 리턴 매치가 제가 리턴 매치 두 번째 경기는 분석을 진짜 깊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전과 완전 거꾸로 된 결과가 많이 나와요. 거꾸로.
그러니까 1차전에 완전 극단적인 해건도였습니다. 해건도가 떴습니다. 2차전에서는 묻지마 해고바 같은 게 잘 나와요. 정말로 리턴 매치는 그런 정말 기이한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토론토 마인을, 왜냐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넘사벽 차이기 때문에 토론토 마인을 좀 더 좋게 좀 봤습니다. 뉴욕하고 보스턴 경기도, 자 보스턴은 저 주전 4명을 GTD에 올려놨죠. 이 경기 역시도 동기부여를 제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디트가 승리함으로써 동부 1등을 확정 지었고 보스턴은 이제 1등 추격은 무의미해졌습니다. 2등 확정 짓는 거는 남은 3경기에서 단 1승만 따면 2등을 확정합니다. 즉 이 경기에서 힘을 빼도 상관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주전 4명을 캐처너블 상태로 올려놨고 이 중 최소 2명 이상은 결장할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유 없이 저렇게 다수를 한꺼번에 동시에 GTD를 올려놓는 행보를 조마줄라 감독이 올 시즌에 그런 경기, 그런 스탠스 자체를 보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감독입니다. 뉴욕은 오늘 클브리, 애틀란타 전에 승리함으로써 3등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무조건 필요하게 됐죠. 뉴욕은 총력전으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후반기에 보여주는 뉴욕의 극단적인 홈 원정 차이인데, 만약에 이게 원정 경기였다 뉴욕에, 그럼 저 뉴욕 많이는 안 받습니다. 자, 홈에서 평균 득점 120대고 원정에서는 110.5예요. 대략 10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욕이 홈에서는 월등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후반기에 유독 티나게 보여줬습니다. 보스턴의 조마줄라 감독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몇 번 보이는 감독이라서 뜬금 정말 미친 듯한 빡겜을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보스턴이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보스턴은 이번 경기를 치르고 내일 경기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홈에서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해요. 뉴올리언즈. 자, 뉴욕전에 정말 미친 듯이 체력 소모가 극에 달하는 그런 경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홈으로 돌아가서 뉴올리언즈라는 약체 팀을 상대로 뭐 1점 차가 됐건 2점 차로 이기기만 하면 2등이 확정됩니다. 딱 1승밖에 안 필요해요. 잔여 경기 3경기 중에 고작 1승.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만 이겨도 보스턴은 올 시즌에 끝났다. 1등도 디트가 했고 우리 이제 할 일 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뉴욕 원정 가서 보스턴이 엄청나게 빡게만 이유가 하등없죠,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추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필 이 경기에서 젤런 브라운, 캣타, 화이트, 하우저까지 GTD를 올려놨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경기는 보스턴이 굉장히 힘을 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뉴욕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패스 혹은 오바 소액. 기본적으로 전 보스턴이 힘을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스턴이 주전들이 대거 결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보스턴이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랑 디페네이트는 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근데 뉴욕은 아시다시피 신바람 내버리는 경기에서 130득점, 140점도 넣는 컬러를 보유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 말고 오바를 보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 마이맨으로 서브는 오바인데 오바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오늘 제가 애틀프렌도 메인 조합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도노반 미첼 GTD 저는 결정할 가능성이 7할 이상이라고 보고 갔던 겁니다. 사실. 근데 나왔죠. 도노반 미첼 나와서 엄청난 빡겜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클리블랜드는 최근에 도노반 미첼이 결장을 해오던 상황에서 딱 한 명만 GTD 떠 있었던 거였고, 보스턴은 최근에 결장을 안 하던 선수들이 4명이 동시에 캐처업에 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최소 여기서 2명 이상은 결장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4명 다 결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자,
자, 베르클린하고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자, 양 팀이 수납한 애를 그대로 결장에다가 추가로 더 수납을 했어요.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미뉴시하고 테렌스만 그리고 노아 클라운이 니클렉스턴까지 집어넣으면서 사실상 완전히 악바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G리그급 루키 완전히 감시 멤버 애들로 이제 경기를 치르겠다라는 심보를 보여주고 있고 인디애나도 수납을 많이 했고 수납한 애들 그대로 결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완전히 NBA 1군 로스터에 간시 턱걸이로 들만한 애들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G리그급 그런 매치업인데 제가 이 경기는 확인해 본 결과 인디애나는 남은 경기 3경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건 이 경기는 대략 브루클린 프렌의 많은 픽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홈 경기라는 명분 하나로.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했는 게 인디애나가 지금 잔여경에 3경기입니다. 이 경기 브루클린 경기를 치르고 다음 경기가 필라 원정이고 또 마지막 경기가 디트 원정이에요. 그럼 필라 원정하고 디트 원정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패배하는 경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브루클린 전에 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인디애나 남은 3경기 중에 딱 한 번만 더 패배를 할 시 최하위 3팀 안에는 무조건 확정이에요. 최하위 3팀. 이 최하위 3팀이 가장 로터리 픽이 높은 확률을 받게 되는 게 이 최하위 3팀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 남은 3경기 중에서 딱 한 번만 더 지면 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이겨도 상관없어. 이런 상황이라면은 브루클린은 완전히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브루클린 지금 현지에서 어떤 뉴스 기사까지 나왔냐면은 최근 2연승을 달성한 탓에 탱킹 플랜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더 좋은 로터리 확률을 위해서는 패배해야 한다. 라는 뉴스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브루클린이 눈치 없이 이기느냐고 올 시즌을 망쳤다. 지금 여태까지 잘 탱킹을 해왔던 걸 망칠 위기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크라멘토 감독 있죠. 현지에서 엄청나게 욕 오질나게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 이건 뭐냐? 야, 올 시즌 그렇게 열심히 쳐 발려놓고 로터리 추첨 제일 중요한 최하위 3인에 들 수 있었던 거를 왜 막판에 쓸데없이 이기면서 이 최하위 3자리를 놓쳐버리냐? 남한테 줘버리냐? 이런 원성을 많이 받는 지금 세크라멘토 감독이 브루클린도 그 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눈치 없이 이겨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인디애나 이겨도 상관없지만 브루클린은 반드시 져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브루클린은 무조건 져야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질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나마 1군 로스터에 무난히 들어올 만한 애들은 싹 다 결장을 한 번에 와라락 또 띄운 겁니다. 최소한은 지금 1군 라인업 이 경기에서 뛸 만한 선수들 라인업만 좀 비교를 하더라도 브루클린 진짜 악바지 정도 제외하고는 싹 다 쩌리급이고 인디애나는 최소한 3명의 지금 캐치 턴오버 상태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캐치 턴오버 안 걸려져 있고 이 경기에서 출전 확정하는 오비 토핀이라든지 제이 허프라든지 퀸튼 잭슨이라든지 올 시즌에 정규 시즌을 왕성히 소화하던 NBA 리거들이 3명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지금 브루클린이 뭐 최근에 보여준 수비력은 에너지 레벨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져야 돼요. 져야 되는 상황이고 인디애나 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디애나가 이긴다고 볼게요. 저는 인디애나 승메인으로 서브 마헨 이렇게 보겠습니다. 휴스턴하고 필라델피아 경기는 자 휴스턴 플라이너비고 필라도 카메론 페인 사실 지분 없는 애니까 플라이너비라고 봐야겠고 이 경기는 양 팀이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충돌하는 매치입니다. 즉 플레이오프 모드를 예상해야 되는 경기죠. 필라는 현 시점 동부 8등으로 6위 가능성도 있고 패배하면은 9등까지 추락하면서 플레인 토너먼트 이 두 개의 코인이
하나의 코인으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정도로 총력전이 불가피한 미친 동기부여. 그러니까 토론토랑 지금 필라델피아는 지금 동기부여 넘사벽입니다. 오늘 경기가 있는 팀들 중에서 현시점 가장 절박한 팀이 필라델피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스턴 역시도 동기부여가 필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경기죠. 왜냐하면은 덴버가 52승으로 올라오면서 2승 차이가 됐고 레이커스가 부상 병동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승리하여 이 4등 자리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베스트 판단이 되고 우선 이겨서 순위를 4등 자리를 역전시키고 봐야 됩니다. 오늘 골스가 레이커스 상대로 이긴다는 보장이 깔려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휴스턴도 어찌됐건 빡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모드네 이거 언더 봐야겠네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휴스턴은 최근 보여주는 압도적인 오바성이 첫 번째 문제고 최근 10경기 8오바 2언더. 근데 제가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8번의 오바들은 피닉스를 제외하고는 싹 다 오바 성향의 팀들이랑만 오바를 잘 내는 팀들이랑만 오바를 낸 거고 피닉스 전에서는 224점밖에 안 났던 경기였습니다. 즉 기준점이 210대로 굉장히 낮게 받아서 오바가 찍힌 경기였어요. 오늘 기준점으로 환산하면 언더고 필라델피아는 반대로 최근 6경기에서 1오바 5언더를 기록했고 이 1오바를 냈던 것도 워싱턴이라는 대놓고 탱킹팀이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경기들은 정상적인 윈나우 팀들과의 만남에서는 다 언더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휴스턴의 지금 이 8오바 2언더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휴스턴이 지금 4연속 오바를 타고 있지만 페이스도 26등에 불과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최근에 페이스 25등 수준으로 느린 편이고 언더를 메인으로 보는 게 원래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양 팀은 상대 전적이 휴스턴이랑 필라가 만나면은 최근 10경기에서 9오바 1언더였더라고요. 최근 10경기에서 9오바 1언더. 그리고 7경기 연속 최소 227점 이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 시즌 맞대결도 연장전을 가서 250을 찍었지만 연장전에 안 가서도 230을 넘기는 경기였고 그죠? 그게 언더를 좋게 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구도다. 양 팀이 무조건 살얼음판 동기부여빵 미친 매치다. 언더 꽂고 보는데 무지성으로 메인으로 언더 봅니다 이러고 가고 보는데 이 경기는 데이터가 너무 오바를 가리키는 경기라서 언더는 사실상 좀 서브급으로 빼고 필라 프렌으로 저는 차라리 더 좋게 본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주목할 점은 올 시즌 맞대결 한번 연장 갔었던 거. 그 경기 박스 스코어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필라델피아가 3점을 34% 수준으로 11개 성공했고 휴스턴이 3점을 45% 성공을 18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3점을 7개나 더 많이 넣었고 성률도 11%나 더 높았으면 휴스턴이 안 졌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리바운드도 휴스턴이 더 좋았고 근데 연장 접전 끝에 필라다가 6점 차로 이겼습니다. 이거는 사실 리바운드랑 3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필라가 훨씬 좋았다라는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에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센구니가 발빠른 가드들한테 정말 약합니다. 발빠른 가드들 맥시, 엣지컴 이런 부류들한테 상당히 약해요. 걔네들은 솔직히 잘 못 막습니다. 센구니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림프로텍팅 능력이 필라 상대로는 정말 안 먹혀요. 정말로 안 먹힙니다. 제가 그때 경기를 봐서 또 안단 말이죠. 야 러닝 능력 하나도 못 막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필라 프렌도 야 이거 진짜 무조건 메인 좌급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거는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드 있는 필라는 리바운드가 굉장히 나쁜 팀이다. 엔비드는 출전 시간 대비 센터 치고 리바운드 평균 7개 수준 정말 못 잡는 거다. 리바운드가 전혀 안 되는 센터급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휴스턴은 올 시즌 리바운드 1등 팀이고 최근 3년 동안 1등 팀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1등 팀이고.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기형적으로 쏠리는 경기가 나오면은 필라델피아가 아무리 야투를 잘 지켜도 이기기 힘들어져요. 농구라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이거는 사실 우브레하고 도미닉 발로가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잘 따내주는 경기 양상이 나오면은 필라가 역배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최소한 필라델피아가 휴스턴 상대로 팀 야투는 안 꼬라박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 제가 직전에 봤기 때문에. 이때 2점 성을 60%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필라가 휴스턴 상대로. 진짜로 러닝 레이업을 아예 못 막는다. 아예 그 센구니가 맥시가 그냥 리머텍 그냥 빠르게 그냥 들어가는 순간 자동 2점이었어요. 그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필라델피아가 극단적으로 리바운드만 안 따이면 필라가 역배승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최소한 55%는 전 필라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라 팬을 언더보다 좀 더 높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골날 대전은 커리랑 기산토 GTD에다가 포르징기스 결정 확정. 이게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다고 골스가 레이커스한테 좀 대주는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골스는 10등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경기에서 커리랑 디산토스까지 GTD를 올려 놓는 게 좀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냥 없는 경기 치부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빅매치고 인기 경기라서 분석을 어지간하면 하고 싶었는데 좀 힘듭니다. 이거는 결정자 완벽하게 체크하지 않는 이상 분석이 아예 불가능한 경기예요. 그죠? 물부로 넘어갑니다. 양키스랑 애슬레틱스 경기. 웨더스하고 스프링스 둘 다 좌투수가 등판하는 매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불안한 선발은 웨더스죠. 웨더스, 스프링스는 양키스 상대로도 등판 기록이 매우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호투 기대치를 더 높게 봐도 전혀 지장이 없는 특급 좌투수 중 한 명입니다. 아주 좋은 좌투수인데, 근데 웨더스가 털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기에는 애슬레틱스가 올 시즌 좌투 상대 팀들 1할 오픈, 사실상 아예 공을 못 건드리는 수준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웨더스가 애슬레틱스 상대로 고전할 경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키스 역시도 좌투 상대로 절대 뛰어나지도 않고, 자, 오늘 경기를 잠깐 복귀해 보자면은 양키스가 2득점에 묶였고 4안타 빵홈런이었습니다. 세베리노 상대로 1회에 2점을 만들었고 이후 2회부터 9회까지 8이닝 동안 단 1점도 못 냈죠. 양키스가 지금 바타 사이클이 좀 얼어 있어요. 좋은 불붙은 타선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저스가 오타니가 등판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진 이유가 타선이 아예 안 터졌기 때문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야구에서는 제가 느낀 건데 배당보다도 타격 사이클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양키스가 그래도 홈에서 위닝 따내겠지, 이 생각으로 지금 갔다가 개막전에 다 그 생각으로 다 조합해 갑니다. 사실 휴스턴도 콜로라도한테 수입 안 당하겠지, 시애틀이 수입은 안 당하겠지. 강팀이니까,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팀들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갔다가 다 수입당하고 다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키스가 지금 타선이 얼어붙어 있는데 1.36 배당 받았다. 양키스는 갈 바에 차라리 어느 박아서 죽을게, 이런 마인드가 전 더 큽니다. 특히 이 경기는 압도적인 언더 환경을 진단받은 경기입니다. 실제로 내일 경기도 굉장히 추운 날씨가 좀 유지가 되고 4월달 치고도 공기가 매우 차갑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어요. 공이 잘 뻗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추우면은. 실제로 5경기 연속 홈 연전을 치르고 있는 양키스는 5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6개 수준의 안타 생산력을 자랑했고 평균 팀타율은 딱 2할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올 시즌 개막 후 11경기에서 4오바 7언더, 대략 오버보다 언더를 거의 2배 가까이 내고 있는 팀이라서 저는 지금 현 시점의 양키스는 오버보다 언더성이 더 강한 팀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솔직하게 지금 이번 시리즈 양키스보다 애슬레틱스 빠따가 더 위협적이고 안타 생산력 더 잘합니다.
근데 웨더스가 좌투수라서 애슬레틱스 1할 오픈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얘네도 절 가능성이 높고, 스프링스는 솔직히 미들맨이에요. 미들맨 좌투수입니다. 양키스한테 안 털릴 급의 선발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면 날씨까지 춥겠다. 언더 볼게요, 언더. 언더 보겠습니다. 미네랑 디트 경기는 아베리하고 플레어티. 양 선발 모두 이닝수랑 볼넷 개수가 똑같을 정도로 볼넷이 많습니다. 양 선발은 피홈런 하나도 없이 방어율 11점대, 그리고 7.56을 찍었을 정도로 볼넷과 더불어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죠. 이는 전부 적시타로 인한 실점만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4연전 시리즈의 수입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미네소타는 이 시리즈 타격감이 정말 좋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1차전에서 KC 마이즈를 4.1이닝 5실점으로 강판시켰고, 2차전에서는 무려 싸이 영상에 빛나는 스쿠바를 4.2이닝 4실점으로 강판시켰고, 4.2이닝 동안 8개 안타를 때려서 무려 스쿠바를 한 명 상대로, 3차전에서 오늘 경기에선 프렌버 발데즈, 리그를 대표하는 특급 좌투수인 발데즈 상대로 5이닝 10피안타 8실점을 기록하게 만들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의 지금 원투 펀치를 더불어서 KC 마이즈도 고정 선발 로테이션 멤버인데, 이 세 명을 다 강판시켰어요. 싹 다. 다. 얘네가 호투도 아예 다 못한 거잖아요. 스쿠바이도 4.2이닝 4실점은 명백히 털린 거고. 이는 디트의 상위 선발들을 모조리 박살 내버리는 셈입니다. 디트 역시도 직전 경기 12안타를 기록한 타격이 좋았지만 화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결국에는 해고바 양상 속에서 졌죠. 스쿠바이가 발데즈, 리그 최상급 선발들을 연거푸 털어버린 미네소타의 이번 시리즈의 압도적인 타격감, 그리고 4연전 수입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디트로이트의 반등, 타석에서의 훨씬 더 반등을 좀 봐야 되는 매치업이라고 봐요. 저는 오바메인으로 썩는 디트로이트 승복했습니다. 4연전 수입은 진짜 자존심 문제거든요. 이거는 4연전 수입은 진짜로 거의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썩는 디트승. 매치랑 애리조나 경기는 맥클레인하고 에드아르도 로드리게즈. 맥클레인은 초특급 유망주로 평가받는 선수, WBC에서도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선발이죠. 루키죠. 올 시즌 아직 퀄리티 스타트는 없었으나 5이닝 2실점, 그리고 직전 샘프전에 5.1이닝 2실점 1자책. 직전 샘프전에 딱 안타 하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때문에 좀 실점을 좀 과도하게 2실점이나 좀 한 거고, 안타 대비해서. 근데 5.1이닝 동안 단 하나의 피안타만 맞았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피칭을 또 한 거죠. 에드아르도 로드리게즈는 전성기급 기량을 완전히 찾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올 시즌 12이닝 8피안타 1실점 무자책, 방어율 제로죠. 근데 이게 두 경기 표본이 적은 뽀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에드아르도는 WBC 때도 정말 엄청난 호투를 보여줬던 거 아시죠? 그것도 무려 올스타급 멤버인 미국 국대 상대로 엄청난 호투를 했었죠. 거기다 올 시즌 두 번 상대했었던 상대들도 다저스, 애틀란타, 올 시즌 다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강타선 팀들을 상대였음에도 방어율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드아르도 로드리게즈입니다. 양 선발이 충분히 믿을 만한 선발들이라고 치부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란 말이죠. 제가 어제 영상을 녹화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제 제가 유료 사이트 처음으로 보여드리면서 언더 환경 1등 경기가 시티필드 뉴욕 매치 홈 경기다. 분석은 안 했지만 분명히 이랬었습니다. 7대2로 오바가 났죠. 제가 만약에 이 경기를 어제 제가 영상 녹화할 중에 선발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정말로. 근데 만약에 선발이 누군지 알았다. 그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거 언더 못 가죠. 피터슨 등판하는 경기는 못 가죠. 이랬을 거예요. 피터슨이가 또 털린 거죠. 이거 샌프란시스코 전에 피터슨이 털리는 과정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실걸요. 피터슨이가 올 시즌 지금 두 번 연속 5실점 이상 털린 거는 둘째치고, 전 시즌에도 미친 듯이 털린 거 있지만 5실점, 6실점, 7실점, 8실점 이런 거, 오늘 발데즈가 10실점 털린 것 마냥 그런 게 주기적으로 나왔던 게 피터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터슨을 완전히 똥 선발로 생각하는데, 피터슨이가 오늘 털려갖고 오바가 뜬 겁니다. 오늘 피터슨이 또 5실점을 해버린 바람에
당연히 오늘 매출 박스스코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터슨 내려가고 머나야가 나머지 이닝 다 던졌어요. 불펜 아예 소모 아예 안 했다라는 겁니다. 롱릴리프 하나 소모한 거고.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는 완전히 좋은 불펜들만 골라서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예요. 그러면 오바가 뜨는 시나리오는 심플합니다. 오늘 마냥 피터슨이가 의도 터지는 것 마냥 오늘 선발들이 털릴까봐 털리면 오바겠죠. 근데 맥클레이는 안 털릴 선발이고 에드하루드는 WBC부터 던지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선발 중에 제일 잘 던지는 선발 중 하나예요. 에드하루드 로드리게즈.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캔자스랑 와삭 경기는 세스 루고랑 앤서니 카이 등판하죠. 우선 선발에서도 급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세스 루고는 전 시즌 방어를 4.15 찍으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전 시즌에는 일시적 에이스 역할까지 했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상위 선발이었고 특히 화삭 상대로 통산 방어율 35이닝 5자책으로 방어율 1.29 완투 경험도 있었을 정도로 화삭 같은 약체팀한테는 정말 강했습니다. 앤서니 카이 같은 경우는 전 시즌 요코하마 NPB에서 던졌던 애죠. 올 시즌 물고 와서 4.2이닝 2실점, 4.1이닝 2실점. 둘 다 5이닝도 못 채워줬고, 그리고 두 경기 모두 홈런을 이닝이 짧았음에도 다 한 대씩 얻어 맞았죠. 특히 직전 토론토 전에는 4.1이닝 0삼진 2볼넷. 컨택은 다 됐다라는 겁니다. 컨택은. 근데 그럼 뭐해? 캔자스가 지금 타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점수 못 내잖아. 안타 못 치잖아. 근데 캔자스 시티가 올 시즌에 홈하고 원정하고 차이가 아까 뉴욕 닉스 아시죠? NBA 후반기 이후에 홈에서 평균 득점 120대고 원정에서는 딱 110이다. 이 정도의 차이예요, 사실. 홈에서 팀 타율 2할 8푼, 원정에서 1할 8푼. 1할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거 엄청 큰 차이입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사람 냄새 풍긴다라는 거예요, 캔자스 시티가. 그리고 화삭 같은 약체팀 이미지가 씌워진 팀들은 느바 물부 불문하고 원정 나가면 바보입니다. 24년 시즌에도 원정 승률 22% 딸이었죠. 전 시즌에는 33% 딸이었죠. 원정 승률. 올 시즌에도 개막하자마자 원정에서 1승 5패. 기본적으로 명백히 전력이 우위인 캔자스가 선발까지 우위에다가 시리즈 1차전이다. 홈에서 펼치는 시리즈 1차전이다. 캔자스 시티승 보는 게 맞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경기는 정배 들어온다. 믿고 갈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들 유로 사이트 빠르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바꿔드리고 자, 이렇게 세워보시면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캔자스 시티 경기가 오버 환경 1등 진단 받았고요. 나머지는 싹 다 마이너스니까 언더 환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엔 날씨가 아직까지 추운 시기라서 언더 환경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죠? 자, 오늘 분석 이렇게입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